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매출액이 커져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법인전환에 대해 많이 문의를 주시고 실제 법인전환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법인전환은 했는데 막상 법인에 쌓여가고 있는 이익을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대표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개인 사업자이지만 향후 법인 전환을 계획하시는 대표님들은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인은 대표이사나 주주와 다른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은 당연히 법인의 몫이 되는 거고요. 법인의 이익을 쌓아만 두는 경우에는 법인은 부자가 되지만 돈이 법인에 묶이다 보니 대표님들은 가난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에 쌓인 자금을 효율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대표이사나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요? 어떤 일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한 건데요. 법인의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급여, 퇴직금, 배당,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사항만 평소에 잘 관리하셔도 법인의 자금을 적법하게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급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가 비용 처리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세 계산 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급여를 받게 되면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후에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 말고 내야 할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사대보험입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급여에 대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납부하게 되는 대표자의 급여에서 절반인 4.5%를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절반인 4.5%를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 회사가 부담하긴 하지만 나중에 주주이자 대표자가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가 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부가 상한 금액이 월 553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가 553만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6.99%가 부과되는데요.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로 12.27%가 이것을 포함하면 7.85%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절반 그리고 회사가 절반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에도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 상한이 있는데요. 월 급여 기준 1억 453만 6,481원입니다. 상한 기준 건강보험료는 730만 7,100원인데요. 상한 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급여 1억 원을 받아가면 얼마의 소득세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을 내게 될까요? 연봉 1억 원인 경우 매월 받는 세전급여는 833만 3,333원이 되고요. 대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4인을 가정하면 매월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총 93만 6,240원이 됩니다. 실제 소득세는 대표자의 부양가족 수,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국민연금은 월 급여 부가 상한 소득인 553만원을 넘기 때문에 상한 금액인 553만원의 9%인 49만 7,700원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환산하게 되면 1년에 약 597만원을 내게 되고요. 건강보험은 매월 833만 3,333원의 99%인
58만 2,500원을,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58만 2,500원에 12.27%인 7만 1,47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매월 65만 3,940원을 납부해야 하고요. 연환산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로 매년 약 78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봉 1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 가지를 합치면 연간 약 2,5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연봉 대비 비율로 보면 약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회사에 있는 돈 1억 원을 대표이사의 주머니로 가져오려면 약 25%를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이 클수록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급여로 받는 금액이 1억 원보다 크다면 이 비율이 25%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급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퇴직금이 급여에 비례해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정관에 정해진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거나 정관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결의로 이루어진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 직전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의 10%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직전 3년간 평균급여의 10%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높은 소득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은 보통 1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소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년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급여와 달리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만 별도로 구분되어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이것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퇴직소득의 특성을 고려해서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세액 계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1억 원의 퇴직소득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가 약 500만원, 지방소득세 만원을 합쳐서 약 550만원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퇴직소득 1억 원을 기준으로 약 5.5%의 소득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와는 달리 세금이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와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여의 경우 아까 살펴본 연봉 1억 원을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연간 1,382만원을 내야 하지만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저율의 소득세 과세와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퇴직소득을 잘 활용하시면 세금과 4대 보험을 적게 내면서 법인의 자금을 주주인 대표자의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절세의 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에 쌓여있는 돈을 주주인 대표이사로 가져올 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배당은 주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회사의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걸 세전이익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법인세를 빼고 난 이익을 단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단기순이익이 매년 쌓이면 이 누적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은 이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앞서 설명드린 급여와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급여와 퇴직금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배당의 경우에는 세후 순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5.4%의 소득세만 납부하게 되면 세금 납부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주주 한 명이 받는 배당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세가 부과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주주를 여러 명으로 구성해서 매년 각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최소화해서 법인의 자금을
주주인 대표이사로 가져오는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는 점 절세 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회수하는 기본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의 자금 회수 방법에는 급여, 퇴직금, 배당 3가지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